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? 친구가 정말 발벗고 나서서 마음에 쏙 드는 집을 구해줬어요. 너무 고마워서 야, 내가 수수료 챙겨줄게 하고 약속까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. 이럴 때 이 약속 과연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할까요? 오늘 바로 이 문제,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 헷갈리는 상황에 대한 법의 답을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고마운 마음의 한 약속인데 상대방에게 자격증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.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약속은 약속인데 싶다가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야?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죠. 과연 법은 누구의 편일까요?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. 먼저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게 도대체 왜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. 이 법이 그냥 누구한테 독점적인 권한을 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.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. 바로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 걸린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지켜주는 뭐랄까 일종의 보호장치 같은 거죠. 자,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. 법이라고 해서 다 복잡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우리 대법원은 이 모든 상황을 딱 가르는 단 하나의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. 과연 그 결정적인 질문이 뭘까요?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법의 결정적 질문.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볼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이 맺은 약속의 법적 효력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그중 중개 행위를 업으로 했는가? 네, 이 한마디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. 이게 그냥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건지 아니면 불법적인 영업 행위였는지를 가르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. 그렇다면 법에서 말하는 업으로 했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? 두 번째 파트, 업의 정의입니다. 법원이 말하는 업으로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개념만 딱 이해하시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. 해답은 공인중개사법 조항 안에 숨어 있습니다. 법에서는 중개업을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딱 정의하고 있거든요. 보세요. 업으로라는 단어가 법의 핵심 구성 요소로 콕 박혀 있죠.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던졌던 그 질문이 중요해지는 겁니다. 그럼 법원은 도대체 뭘 보고 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까요? 이게 단순히 횟수만 보는 게 아닙니다. 판례를 보면요. 그 행위가 반복적이고 계속되었는지, 돈을 벌려는 영리 목적이 뚜렷했는지,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건지 등을 아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.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. 마지막 항목 보세요. 설령 단 한 번의 행위였더라도 앞으로도 이걸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그것 역시 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와, 실제 횟수보다 의도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. 세 번째 파트입니다. 대법원의 최종 판결. 그럼 이 기준들이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적용됐을까요? 이 모든 논쟁에 마침표를 찍은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대법원의 결론은 이 두 가지 경우로 아주 명확하게 나뉩니다. 만약에 무자격자가 반복적으로 돈 벌 목적으로 중개 행위를 했다, 즉 업으로 했다면 그 수수료 약속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. 한마디로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.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 지인을 도와준 거라면요.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. 이 경우에는 약속한 금액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. 와,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죠. 그리고 바로 이 원칙을 명확하게 확립한 결정적인 판례가 바로 대법원 2008-75119 판결입니다. 이 사건이 바로 무자격자의 중개 수수료 약속이 업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.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? 사건은 아주 간단합니다.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어떤 사람이 사실상 영업처럼 부동산 중개를 했어요. 그리고 당연히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했죠.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안 주니까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겁니다.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은요, 아주 단호했습니다.
판결문 일부를 보면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라고 명시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이 그 약속의 효력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.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죠. 자,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.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. 그렇다면 이 모든 법적 판단이 여러분의 다음 부동산 거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정보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아주 간단한 2단계 확인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스텝,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. 이 사람이 이걸 업으로 하고 있는가? 그리고 두 번째 스텝, 판단하세요. 만약 대답이 yes다. 그러면 그 약속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. 만약 no, 그냥 우연한 도움일 뿐이다. 그러면 약속은 유효한 거고요. 정말 간단하죠?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, 이 법의 목적이 개인 간의 순수한 호의나 고마움의 표시를 막으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법이 막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무자격자의 영업행위예요. 전문 자격도 없이 돈을 목적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보호 장치인 셈이죠. 자, 이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수수료를 약속하기 전에 어떤 질문을 가장 먼저 던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셨을 겁니다. 꼭 기억하세요. 그 간단한 첫 질문이 어쩌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.